네,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또 이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또 고민들이 많이 있죠.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은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부터 좀 보고요. 1월 효과는 사실 기대감을 좀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르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핵심 섹터들을 쭉 점검을 해주시고 전략을 세워주실 겁니다. 먼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의 상승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면서 임금이 MOM으로 한 0.3%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임금발 인플레를 이때까지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임금이 이제 다소 이제 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좀 고금리 약발이 통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센티멘트로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지수일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지수는 이제 전 세계 경기의 카나리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적보다 주가가 앞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산 같은 걸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해지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원화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달러 환산으로 보면은 지금 200일 이동 평균을 좀 상향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추세적으로 이제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매수세도 동반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부합이나 좀 다소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좀 기대하는 등 다소 기대 심리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상승의 강도나 양상이 어떻게 나올까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대표님의 시각을 여쭤보면, 지난해 우리가 7월과 10월 두 차례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로 제한적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 당장 장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장의 성격을 규정을 하자면 우리가 12월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밌는 게 잘 보면은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산업재나 금융주들이 이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 이 섹터가 올라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이제 다시 뭐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에 경기 침체가 이제 하드 리세션에서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이제 전망이 좀 변해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세 상승까지는 이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일 테고, 인플레가 지금 한 6%, 6.5% 그 정도가 컨센서스로 알고 있는데 이게 4, 5% 밑으로 떨어지면서 2%까지 이제 연준이 목표했던 게 2%지 않습니까? 그까지 떨어지는 그림이 보이면은 아마 추세 상승을 아마 기대해도 될 텐데 그건 아마 차후 지표를 통해서 다들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아직은 너무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단정짓고 윗단을 제한하지는 말자. 분위기가 좋아졌고 올라오는 것을 조금 집중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국내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 섹터나 기업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하죠. 이제 생각보다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선반영해서 이제 올랐다. 오늘 6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감사한 얘기를 회사가 꺼내든 건 아니잖아요. 외국계에서 꺼내하지 않을까 얘기를 했던 건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절대적으로 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수 근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 만나보면은 다들 이제 삼성전자를 그 전에 하던 이야기가 투 칩, but 이제 촉매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데 싼 거는 에브리바디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쇼크가 나기도 하였고 이제 슬슬 경기가 하드 리세션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니 그러면은 반도체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좀 뷰가 좀 강해졌는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싼 거는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2, 3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2, 3년을 보기에는 투자의 지평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길어서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역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며칠 오른 걸 가지고 뭐 꺾이는 걸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벤트 쪽으로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CES가 있어서 IT나 그 UAM 이런 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뉴스가 이제 빠진 거고요. 이번 주는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오히려 매도가 맞죠. 바이오도. 흔히들 이제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세론드 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포럼 같은 게 이제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예. 정작 시작하는 이벤트 전에 이제 다 매도를 하는 좀 그런 패턴이 있다 보니 정작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기간에는 그동안 바이오주가 정작 좋지는 않았었던 게 좀 계절성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바이오 이제 참여주들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으나 아까 제가 이제 임금이라든가 그런 인플레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성장주들 꺾이는 게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때문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단 고용은 괜찮게 나왔고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성장주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예. 성장주가 이제 좀 단기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자체의 어떤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금리가 좀 꺾였다는 물가가 내려앉았다는 것들로 인해서 성장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 예, 그런 맞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같은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게 이제 단기로 좀 셌던 게 예. 아까 제가 금융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과 성장주의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나 뱅크 같은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단기로 셌던 게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예. 성장주들도 이제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요. 반등이 좀 오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의 그 시간상의 이벤트 이런 거 말고는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철회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 지금 우려가 사실 많죠. 네, 많지만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 같은 경우 좀 올랐다가 또 조금 눌리기도 하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요. 예, 좀 담아도 될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11월 이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못 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예, 예. 그게 틀렸었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히스토리컬로 하이,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많은 확진자가 많은데 이게 부담스러워서라도 못 푼다고 생각을 했고 제 생각과 다르게 이걸 풀었는데 네.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중교통 이용량이라든가 그런 지표들 보면은 이게 정말 위드 코로나가 맞냐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언적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맞는데 노이즈가 되게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뭐 변이니 확산이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데 따라서 주가에 부침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기는 애매하지만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다라든가 그런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노이즈가 좀 오히려 생길 때 급락시마다 사는 게 오히려 좀 타당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는 어떤 쪽을 좀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첫 번째일 테고요. 뭐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지노로 옛날에 이제 밥 먹고 네. 살던 동네에 있는데 카지노 말고도 다른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싶어는 하나 결국 돌고 돌아 카지노가 돼야 뭔가 그런 거 할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카지노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호텔 면세 뭐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코로나 전에도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일부 중소형주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버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경산업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은 이제 중국의 이제 화장품 주요 이제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중국 쪽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얘들은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라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 만나 뵙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궁금해하는 섹터들을 쭉 의견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사실은 성장에 대해서 별로 의구심이 없는 섹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 말에 뭐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뭐 5등생이라 두드려 맞은 거죠, 그죠? 수익도 나고 이익도 났기 때문에 수급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연초에 또 2차 전지가 좀 다시 시종을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시각은 어떠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2차 전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리튬이랑 니켈 가격입니다. 한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 3원계 배터리인데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 측면에서 이제 불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LFP다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 하락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가 측에서 유리해지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국 2차 전지가 지금 중국보다는 다소 불리해지는 국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좀 이제 한국 2차 전지는 중국보다 당분간은 좀 힘든 구간에 들어선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경기 침체도 있겠지만은 테슬라를 보면은 이제 완성차 인센티브 주는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치면 지금 판매량 측면에서도 좀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보면은 2차 전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관심주 좀 열어보고요. 금융주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주가 굉장히 알고는 있었지만 연초에 고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배당 기대감으로 샀었는데 그거 연초되면 빠진다는 건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빼는 강도가요, 그죠? 3, 4% 빼는 게 아니라 급락을 시키더니만 또 급등을 하네요. 예, 금융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지금 금융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이제 금융주가 오르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은행 위주로 올랐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배당락 되돌림이 아니냐 혹은 이제 신한에서 배당 주주 환원을 한다니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국내만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이제 JP모건이라든가 이제 골드만 BOA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랠리 보이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금리 레벨 자체가 이 정도면은 금융주들이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차이를 먹고 사는 산업이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의 전통적인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올해 IFRS 17이 되면서 이제 이익도 자산도 늘어나는 이제 변화가 한번 있을 거고 두 번째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금리가 이제 2018년 전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싼 거는 알겠는데 그동안 모멘텀이 없었고 10년 내내 쌌지 않습니까? 그거는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가 빠졌기 때문이고 지금은 금리가 올라와서 이제 좀 2010년대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1월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반등을 제한하지는 말고 좀 즐기자, 찾아보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좀 받았는데요. 1월 그러면 전략과 함께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기업들 좀 압축해 주십시오. 네, 오늘 1월 주요 관심 종목 20선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예, 화면 보시면은 한 10개 단위로 끊어 놓긴 했는데 주요 이제 컨셉 자체가 싸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최근에 상향도 했거니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이 좀 발생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결국에 싸고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는 게 결론인데 쉽게 말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주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한 20종목을 좀 바스켓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최근 1개월 동안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익을 얼마나 상향 조정했냐라는 것도 있고요. 퍼랑 PBR 측면에서도 다소 싸면서도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 자체도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향을 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스켓 안에서 제가 이제 좀 추천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개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말씀하신 기준들은 좀 있었는데 좀 특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들이고 기업별로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금융주도 말씀하신 게 좀 있고요. 네. 네. 보면 화학주도 있고 소재주도 있고 다양하네요. 예. 대신에 성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보시면은 뭐 기껏해야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포캠이라든가 네. 뭐 LG화학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보시면은 공통점이 퍼 15배 넘는 것도 잘 없고 대체적으로 PBR도 싼 결국에 싸면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봤는데 이 종목들이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장 성격을 보면은 은행이라든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결국에 싼 종목들이 많이 반등이 나왔던 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익 추정치도 올라오면서 싼 종목들을 압축해서 이제 가져가자는 컨셉인데 결국 소재, 반도체 그리고 이제 금융 이런 것들로 좀 추려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융은 아까 좋게 보셨고요. 반도체 시각도 괜찮았습니다. 소재 말씀하신 기업들 20선을 주셨는데요. 주목해서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1월장 굉장히 어려웠다. 시장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섹터별 전략과 눈여겨볼 기준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